과정이다. 과정이 어떠냐에 따라서 원인의 의미도 달라지고 또 결과도 달라진다. 그런 말씀을 지금까지 드렸습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 이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만큼 또 우리의 생활에서 우리가 적용하지는 못하고 있는 거. 근데 실생활에 있어서도 여러분, 과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우리가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할 때 우리는 그 선택의 기준이 대부분 결과를 놓고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이 선택을 하면 이런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선택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그런 선택을 지금까지 계속 해왔잖아요. 지금까지. 그죠? 근데 그런 선택들이 정말 우리가 기대했던 그 결과를 가져왔나요?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네.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에는 분명히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가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실제로 그 결과가 왔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 네. 이걸 우리가 좀 냉정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의 기준이 뭐 어떤 원인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우리가 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그렇죠? 주어진 조건이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어떤 자율적인 선택을 할 때에는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결과를 의식하면서 이 선택이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 또 면밀히 들어보면 그 선택이 그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다는 거예요.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있긴 있어요. 근데 그 있는 것 때문에 그것을 일반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사람들이 왜 사기를 당하는 줄 아세요? 사기? 네? 사기.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근데 그 일반화의 오류를 이용하는 것이요, 악한 의도를 갖고 있는 사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사실 기업에서 하는 마케팅이라든지 뭐 장사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게 만들어요. 소비자들을. 네. 이거 사면은 누구는 이걸 사가지고 이 상품에 투자해가지고 돈 벌었답니다. 네. 그러니까 당신도 여기에 투자하면 돈 벌면, 근데 그건 일반화의 오류예요. 그러면 그 상품 투자할 사람 없겠죠. 근데 투자한다고 해서 다 돈 버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달라요. 근데 우리가 선택하는 그 선택이 우리가 기대하는 그 결과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스위치를 올리면 불이 들어오고 스위치를 끄면 불이 꺼지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선택을 하더라도 여러분,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 그 과정이라는 것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보통 어떤 선택을 할 때는 그 선택의 기준, 우리는 보통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고자 우리는 선택을 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이게 확률상으로 따지거나 일반적인 경우를 따져보더라도 굉장히 낮아요. 그렇죠? 굉장히 낮아요.
이 선택을 했다고 해서 다 누구나 다 그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네. 오히려 어떤 선택에 의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는 사람들은 굉장히 극소수라는 거예요. 대부분 그런 경우는 선착순이에요. 제가 볼 때. 네. 네. 선착순이에요. 네.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순위가. 네. 그 순위 안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들러리가 되게 돼 있어. 뭐든지. 네. 뭐든지 그렇습니다. 이게 냉혹한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선택을 우리는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안 오네? 세상이 나를 속이네? 저 사람이 나를 속이네? 여러분, 성공의 방식이 카피가 된다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한때 우리나라의 굉장히 성장지향적인 그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성공지향적인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 각종 처세술 관련된 책들이 베스트셀러를 얻었어요. 돈 버는 법, 부자가 되는 법, 뭐가 되는 법. 여러분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들도, 저도 그런 책 많이 읽어봤어요. 되던가요? 해보니까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일반화의 오류를 이용해서 장사를 한 거예요. 어떤 사례가 있으면 그걸 일반화시켜요. 어떤 결과가 있으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어떤 결과, 원하는 결과를 얻었어, 어떤 사람이.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좋은 일이죠. 하지만 이걸 이용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뭐예요? 원하는 결과를 얻은 그 아주 예외적이고 특수한 경우를 일반화시키는 거예요. 일반화. 당신도 이런 선택을 하면 당신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도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당신 아이도 공부 잘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 마케팅에서 이용하는 거잖아요. 마케팅은 그래서 사기예요. 마케팅은 일반화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본주의는요 기본적으로 일반화의 오류를 이용해요. 예. 그래서 경기를 활성화시켜요. 여러분, 이걸 유식하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경제는 심리다, 이런 얘기 있죠. 이걸 일반화의 오류를 조장하는 것을 아주 유식하게 고상하게 표현한 게 그거예요.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세금이 몇 가지가 있어요. 세금. 여러분, 나는 세금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세금 내야 되겠죠. 근데 세금도 보면 여러분 준조세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건 세금은 아니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세금이나 마찬가지야. 첫 번째 뭐가 있죠? 국민연금. 자, 연금. 그다음 또 뭐가 있죠? 네? 사대보험. 아니지. 예, 뭐 연금도 들어. 그냥 보험, 그렇죠. 그 보험이다. 사대보험도 칩시다. 자,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뭐 연금은 각종 연금 다 들어가는 겁니다. 예, 뭐 주택연금 뭐니 다 들어간다고 칩시다. 또 뭐가 있을까요? 열심히 붙는 거 있잖아요. 첫 직장 가지면은 팍 붙는 것도 있잖아요. 네? 주택 청약. 청약도 여러분 준조세예요. 아세요? 강제성은 없지만 선택의 여지가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게 다 준조세입니다. 이것도 준조세로 분류가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뭔지는 모르지만 막연히 불안해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다 이거와 관련돼 있어요. 그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와 관련돼 있어요. 자, 이게 세금인가요? 세금이 아닌가요? 세금은 아니에요. 근데 준조세라고 얘기를 해요. 왜 준조세죠? 강제성은 띄지는 않지만 의무사항은 아니지만은 뭐예요? 정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복지 사업이라든지 뭐 그렇죠? 그런 데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 중에서 제일 모범적인 사례, 잘 되는 사례가 의료보험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의료보험을 제외하고 나머지들은 다
실패한 거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학자들은. 여기는 모든 걸,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가능한, 이것이 이 구조가 가능한 아주 중요한 근거가 있어요. 이게 계속 유지가 되려면 뭐가 돼야 되죠, 여러분? 국가가 계속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죠.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 네. 성장해야 돼요. 그죠? 이거는 뭐냐면, 이걸 솔직히 말해서 이 돈을 가지고요, 여러분 내용을 들어봅시다. 자, 연금관리공단에 계속 국회에서 이제 감사할 때마다 야당이 얘기하고 언론에서 비판하고 시민단체들이 계속 문제 제기하는 게 뭐죠? 이 기금을, 이 연금을 운용하는 게 투명하지가 않아. 이 돈을 대기업들이 자금 동원하는데 쌈지도처럼 사용하고 있어. 이재용이가 경영권을 승계하는데 왜 우리가 낸 연금이 왜 그 돈에, 그 자금에 쓰여지냔 말이에요. 네? 우리가 동의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쵸, 여러분? 그죠? 그 의사결정한 그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론을 수용하거나 어떤 이런 어떤 감사를 받거나 그런 절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해외 자원 사업에 이명박 씨가 열심히 그거 다 이 돈 끌어다가 했잖아요. 돈 다 날렸죠? 네. 그렇잖아요. 돈 다 날렸어요, 여러분. 이거 메꾸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네? 또 다른 젊은 세대들이 내는 연금을 가지고 또 메꾸는 거예요. 이게 지금 카드 돌려막기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한계에 왔어요. 다른 건 아닌 것 같아요? 다 똑같아요. 한계에 왔어요. 무슨 한계? 내는 인구가 줄어버렸어. 그쵸,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낸 세대들이에요. 이 혜택을 본 분들이 바로 우리 윗세대 분들. 그분들은 혜택을 받았죠. 경제성장 시대에 성장의 수혜를 받으면서 게다가 이것까지 받고 있는데 우리는 뭐예요? 성장의 끝이었어요. 말기란 말이에요. 성장이 줄고 있어요. 게다가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인구가 줄고 있어요. 내는 사람이 적어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이 연금 제도나 이런 부분들이 잘 되어 있는 나라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어딘 것 같아요? 북유럽은 이렇게 안 해요. 북유럽은 기업으로 또 받지 국민으로 받지 않아요. 일본이었어요. 일본. 근데 일본 어떻게 됐어요? 이랑 보세요. 일본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델이요, 일본 꼭 그대로 따온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일본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심각한 지금 상황에 와 있어요. 지금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일본에 지금 20대 청년이요, 한 명이 노인 4명을 부양해야 돼요. 그 사회가 그래요, 지금. 네. 사회적으로 보면. 그럼 그 사람이 낸 연금을 가지고, 네? 그 사람 낸 연금액은 그 이전 세대보다 더 많이 내는데, 네? 자기한테 돌아올 것은 적고, 그쵸? 인구는 계속 주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노인 세대들 부양을 해야 돼요. 일본 정부도 우리가 똑같이 그 이전에 냈던 그 연금을 가지고 이것저것 투자하면 돈 많이 날렸거든요. 똑같아요, 지금. 자,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그 연금 낼까요? 안 낼까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지금 젊은이들이 정규 직장을 안 갖고 알바를 갖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일본은 우리가 더 강력해요. 정규 직장을 가지면요, 이 연금을 강제로 떼요. 준조세국에 거의 조세 수준까지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내기 싫으니까 일본 애들이 정규직에 고용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3개씩 4개씩 갖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일반은 근데 아직도 근데 연금을 내면은 그 연금을 잘 끝까지 잘 받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제가 볼 때 공무원 연금이라든지 군인 연금, 교사 연금은 아직까지 괜찮다고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것도 결국 시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시간의 문제. 지금 공무원이 되는 사람은요, 지금 공무원 연금을 혜택받는 분들하고 그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쵸? 정확하게 따져보면 그래요. 오히려 일반 직장하고 다를 바가 없는, 더 못한 경우가 돼요.
그러니까 공무원고시에 응시하고 공무원 막 이렇게 하려고 했던 굉장히 중요한 메리트가 없어져 버리고 있어요, 지금. 근데 사람들은 다 예전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일반화의 오류에 빠져 있는 거예요. 누가 지금도 받고 있대더라. 근데 그게 언제 끝날지를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재밌는 대화를 했었어요. 요즘 제가 젊은 세대들하고 이제 같이 점심 때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밥을 먹으면서 그 세대들의 그 여러 가지 정서들을 또 듣고 또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런 거 묻거든요. 그러면 들어보면은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배우게 돼요. 어떤 면에서는 저보다 더 나은 것 같아. 그런 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요즘 여러분 우리 회사에서 과장, 차장, 부장급들이 제일 관심 있는 게 뭐냐면요, 애들 교육 문제하고 집 문제예요. 주거 문제. 저는 그런 거 별로 이렇게 집 문제에 대해서 신경 안 쓰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 대화를 들어보면 재밌어요. 같이 점심 먹다 보면 별의별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회사에 그 차장 하나가 있는데 그 차장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자기가 지금 결혼할 때부터 지금까지 청약 계속 돈 부어왔고 계속 넣었는데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당첨. 도대체 되는 사람들은 뭐야? 그거 무슨 수로 되는 거야? 지금 그 친구 보면은 직장을 얻었을 때부터 청약을 부어왔어요. 꽤 부어온 거죠? 그죠? 20 몇 년을 부어온 거예요. 40살이니까. 40대 초반이니까. 그쵸? 20년 가까이 부어온 거예요. 그리고 결혼해서 애들 둘이나 낳았어. 그 애들이 중고등학교 다녀. 부양가족이 있잖아요. 점수로 따지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자기가 안 되는 이유를 모르겠대요. 근데 안 돼요. 왜 안 되지? 그 되는 사람은 도대체 뭐야?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던 과장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차장님, 그럼 좀 돈을 좀 모아 놓으셨어요? 그랬더니, 이거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무슨 돈을 모아. 일단 당첨되면 대출 받고 이렇게 해야지. 그 돈도 안 모은 거잖아요. 그럼 청약 부은 거 그거 하나만 갖고 그냥 로또처럼 생각하고 온 거예요. 다달에 들어가는 거. 그게 자기가 내 집 마련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계속. 네? 당첨도 되지도 않는데. 근데 될 수가 없죠. 왜? 서울이니까. 서울에서 계속 넣으니까 되겠어요? 그 경쟁률이 어떤데. 네. 근데 간혹 된 사람들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주변 한번 보세요. 된 사람 있어요? 여러분 아는 사람 중에 된 사람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없어요. 없어요.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집이 서울에서. 됐다라는 어떤 얘기는 카더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 주변에 아는 사람 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어떤 부동산 전문가가 그 확률적으로 그 계산을 해보니까요, 그 확률이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여러분? 예?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내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뺑소니, 음주운전자 질주해서 내가 차에 칠 정도, 그 정도의 확률이래요. 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서울시 인구가 1000만이잖아요. 여러분 차 몰고 다니시면은 어제 시내 교통 사고 사망자 수, 사상자 수 이렇게 뜨죠? 그거 계산하면 돼요. 1000만 명 나누기, 그 계산을 하면은 그게 그 확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확률이 놀랍게도, 여러분 정선 카지노 가가지고 빠찡코 하는 확률보다 더 높다는 거 아세요?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그거를 다 우리는 될 줄 알고 정부에서, 근데 그게 정부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부에서 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 정부 사업 아니에요, 여러분. 민간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정부의 이름으로. 무슨 주택개발공사 이런 이름을 걸고 하는 거지만 그 사업 운영 주체는 다 뭐예요? 금융권에서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돈이 아파트 짓는데 쓰여진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지금 기자가 다 이렇게 늑보기사 내다가 항의를 받아가지고 그때 그 낸 게 뭐예요? 한동안에 여러분 주택 분양가에 건축원가 공개하라고 계속 했었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그 돈이 계속 아파트 짓고 주택 하고 있는 데다가 보조금으로 쓰이고 있거든요. 건설업자들한테, 회사들한테. 그러니 그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어느 정도 쓰이길래 이게 천문학적인 돈들이 그렇게 계속
보조금으로 쓰여지느냐? 공개하라 했던 거잖아요. 근데 로비해가지고 공개 안 하잖아요. 그죠? 국회의원들이 공개 안 해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웃기지 않아요? 무주택자들한테, 자, 니들한테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기회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 돈은 또 자기가 알아서 해결해야 돼. 네. 줄 테니까 청약 더 놔. 그러면 너희들 여기에 당첨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어. 여러분, 제가 이런 비슷한 얘기를 여러분한테 한다면 여러분은 저를 사기꾼을 얘기합니다. 그쵸? 그쵸? 근데 그게 공적 사업이라는 이름을 걸고 지금까지 해왔고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 20대 청년부터 시작해서 아직 내 집 마련을 못한 사람은 다 웃고 있어요. 그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아세요? 어마어마한 돈인데요. 그 돈이 어떻게 쓰였다, 어디로 모였다.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들어보신 적 있어요? 올해 청약통장, 그러니까 청약기금을 해가지고 모인 돈이 전체 예상이 얼마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냐고요? 없어요. 그 돈이 어디로 쓰여지는지도 몰라요. 다 잘게 쪼개져가지고요. 예. 일부러 그것을 알 수 없게 만들어버렸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이걸 가지고 지금 이슈화하고 싸우고 있는 시민단체들이 하는 얘기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거 부으면 언젠가는 내가 이게 될 거야 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내 집 마련을 한 사람들 보면요, 청약통장을 이용해서 된 사람들은 전체 그 내 집 마련한 사람들 10%도 안 돼요. 이건 정확하게 통계에 나와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될 줄 알고 있어요. 이게 일반화의 오류예요. 일반화의 오류를 고상하게 얘기해서 일반화의 오류지, 사실은 뭐죠? 사기라는 얘기죠. 그래가지고요, 재밌는 얘기를 들어볼게요. 그 차장은 이거 언제까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부르는데 안 돼요. 그 친구는 계속 서울에 넣어요. 계속. 서울 아니면 뭐 얻어봐야 소용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회사에 부장 하나가 있는데요. 부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운주신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만 들어봤죠. 제가 어떻게 하는지. 자기는 결혼하기 직전에 먼저 분가를 했대요. 그래서 평택에다가 조그마한 아파트를 얻었대요. 그리고 그 아파트에서 자기가 독립을 해서 살고 서울까지 출퇴근을 했다는 거예요. 기차 타고. 불편해. 그래서 참았대요. 그리고 2년 뒤에 결혼하면서 그 결혼한 사람들 여러 가지 융자금 주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 합쳐가지고 이 집을 팔고, 예, 뭐, 수원 근처로 이사를 갔대요. 수원 근처. 자, 수원 근처로. 그러니까 이 친구는 뭐예요? 청약만 붙는 게 아니라 조그맣게 자기 집을 얻고 그 집을 키우는 거죠. 결혼하니까 여러 가지 자금이 있잖아요.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원 살다가 애가 태어난 거예요. 애가 태어나가지고 뭐 군포인가 어딘가로 또 이사를 갔대요. 그게 뭐냐면 그쪽에 아이를 낳으면 무슨 또 지원 자금이 있대요. 그거 받아가지고 또, 예, 집을 늘린 거야. 이 친구 뭐예요? 작은 집에서 계속 이사를 다니면서 키운 거예요. 이렇게 해서 또 용인 거쳐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지금은 분당 살고 있어요. 분당. 청당 밑에 분당. 부장인데 40대 후반인데 나이가 비슷하죠. 네, 한 30살 차이가 나요. 근데 이 친구는 한 친구는 아직까지 내 집 마련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청약주택만 보면서 이거 내가 서울시에 있는 집에 당첨만 되면 나는 서울에 집을 얻는 거야. 근데 돈이 있어요? 돈은 없어요. 그때부터 이제 대출 받아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 이후의 인생은 그거 갚느라고 살아가야 돼요. 근데 이 친구는 어떻게 해요? 부장 말이에요. 그쵸? 달라요.
그 대화에 껴있는 사람들, 과장, 차장, 부장들 다 결국 목적은 뭐야? 원하는 결과가 뭐야? 집을 마련하는 거야. 네. 연령대들이 비슷해, 다. 서너 살 차이, 많아봐야 대여 살 차이 나는 그 연령대들인데, 근데 보세요. 한 사람은 선택의 기준이 뭐예요? 일반화의 오류에 빠져 있는 선택이. 근데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지방에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그 차장이 왜 계속해서 서울에 고집하냐? 서울에서 지방을 어떻게 내려가 살아? 단순한 이유에 그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집을 얻으려면 지방 그거 언제 올라가? 어? 서울에서 사야지. 서울에서. 자, 계속 서울에서 고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집값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집값 올라가는 거하고 청약주택에 있는 돈이 그거 올라가나요? 똑같죠. 그건 그대로. 자, 근데 이 친구는 어떻게 해요? 지방에서부터 이렇게 차곡차곡 올라왔어요. 그것도 방 한 칸짜리 원룸 아파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총각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굳이 서울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분당이니까. 또 직장은 양재니까 얼마나 가까워요. 좋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뭐예요? 자, 뭐가 달랐죠, 이 사람들은? 원하는 결과는 똑같았어. 이 사람들이 선택한 건 뭐예요? 동일한 결과를 기대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들이 그 선택의 차이는 뭐냐면 과정의 차이였던 거예요.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이냐. 그렇죠? 어떤 과정을 따를 것이냐. 내가 밟아가 나갈 것이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과정이 결과를 만드는 거예요. 대부분의 원인은 우리에게 계기를 만들어줘요. 어떤 원인은. 계기, 동기. 내가 이제 사회 나왔어. 내 집이 있어. 내가 결혼을 했어. 우리 가족이 살 집이 필요해. 그래서 내 집 마련을 해야 되겠다. 하나의 계기, 동기가 되는 거죠. 자, 결과는 뭐예요? 그걸 이루는 거예요. 집을 얻는 거예요. 제가 지금 생활에 확 와닿으라고 실질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그 부장과 차장의 그 차이를 만든 건 뭐냐면 그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과정의 차이가 이렇게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일반화의 오류를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이게 지금 제가 단적인 예를 얘기하는데, 자,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 교수님들 계시면 학교가 지금 난리잖아요. 제가 요즘 캠핑장 알아본다고 캠핑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요. 전국에 있는 폐교를 제가 교육청 자료를 다 통해가지고 지금 알아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전국에 폐교가 몇 개나 있을 것 같아요? 네? 80년대 걸 빼고 90년대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90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30년, 30년 이 기간 동안에 대한민국의 폐교가 몇 개나 됐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3,800개가 넘어요. 3,80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올해 초에만 해도, 올해 졸업생 마지막으로 보내고 신입생을 받지 않는 학교만 해도 120개가 넘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인구 집중 현상 다 서울로? 아닙니다. 인구가 줄고 있어요. 인구가 줄고 있어요.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마트 문 닫는 거 아시죠? 이마트뿐만 아니라 곧 몇 개가 더 문을 닫거든요. 왜 문 닫는 거 아세요? 온라인 쇼핑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온라인 쇼핑이 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 대형 할인마트가 갖고 있는 매출을 커버할 정도로 가져가지는 않았어요. 네.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인구가 줄기 때문에.
예전에 그 경제력을 갖고 돈을 쓰는 세대가 베이비 부머 세대잖아요. 그 사람들이 돈을 쓰고, 예, 경제력을 갖고 있고 경제활동을 할 때에는 대형마트가 대형 매장들이 엄청 화랑했어요. 백화점도 잘 되고 다 화랑했어요. 근데 그 세대들이 이제 은퇴를 했어요. 돈을 안 써요. 근데 젊은 세대들은 경제력이 아직 없어. 네, 베이비 부모 세대만큼의 경제력이 없어요. 우리나라 또 그런 성장기도, 아까 얘기하신 대로 성장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마트 같은, 우리나라 이마트가 여러분 대형 할인마트 중에서 롯데마트, 홈플러스, 다재직 부동의 1위였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그 이마트가 문 닫아요. 엄청난 적자에 지금 시달리고 있고.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인구 절벽이에요. 인구의 문제가 지금 코앞에 온 거예요. 네. 학교가 문 닫아요. 그런 재벌들이, 대형 유통사들이 문을 닫아요. 인구 때문에. 부동산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부동산. 재밌는 현상을 하나 얘기해드릴까요? 은행에서 여러분 아파트 담보대출 예전에는 90%, 80%까지 해줬어요. 근데 지금 얼마나 해주는 것 같아요? 40%, 50%도 안 해줘요. 안 해줘요. 왜 안 해주는지 아세요? 부동산 경기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근데 매매가는 계속 올라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심한 경우에 한 사람이 몇백 채의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이 몇 퍼센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아파트. 네? 지방까지 다 포함해서 제가 오늘 통계자를 보니까 130%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집을 살 사람이 10사람인데, 네? 집은 13채래요.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자기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몇 퍼센트죠? 전체 인구에서? 네? 60% 좀 안 되네. 50%는 넘었지만, 그러니까 절반은 겨우 넘는 수준이에요. 한 50, 대략 55%라고 칩시다. 네. 그러면 5.5명이에요. 집을 마련한 사람은. 그러면, 그러니까 전체 인구는 10명인데, 아파트는 13개예요. 그리고 실제로 자기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5.5명이면, 누군가가 8채를 나눠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건 빼기 문제예요, 여러분. 부동산 투기 세력들이죠. 실제로 우리나라의 아파트라든지 이런 어떤 주거 형태의 그 건물들을 투기 그 자본들이나 이 부동산 투기 전문 업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전체의 30%랍니다. 근데 이 30% 전체야. 대한민국 전체의 30%. 근데 서울은 어떨 것 같아요? 강남은요, 여러분, 50%예요, 50%. 50%. 강남이 이 투기 세력들이 전체적으로 따지면 대한민국 전체는 30%인데 강남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50%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 세력들이 강남에 있는 아파트나 주택, 건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건물은 더 따지면 더 커지겠죠. 예. 그 주택에 차지하고 있는 투기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는 것이 50%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장난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들이 만드는 거거든요. 거기에 일반화의 오류에 빠져가지고 집을 살려면 강남에서 해야 됩니다. 이거 지금 폭탄 돌리기 마지막에 지금 온 거예요. 일본도 그랬거든요, 일본도. 마지막에 치솟다가 어떻게 됐죠? 무너지면서. 여러분, 지금 일본의 변두리 아파트 가격이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보다 더 쌉니다. 훨씬 쌉니다. 가세요? 지금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이요, 여러분, 2020년이 되면은, 예? 상당히 심각한 상황까지 가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도 아파트는, 집값은 떨어진 적이 없다. 부동산 불패.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미 부동산 불패는 시작이 됐죠. 예? 그냥 내 살 집 얻겠다면 문제 없어요, 지금도. 지금도 문제 없어요, 여러분. 비싸더라도 내 살 집 사면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집은 사는 순간 오를 일은 없다는 거예요. 오르는 기분이죠.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저희 어머니가 지금 요즘 노인호재에 걸려 있는데 아파트를 팔았는데 10억이 올랐대요. 호가는 뭐 20억, 30억은 모르겠습니까? 실질적으로 팔린 것은 그게 아닌데.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그걸 자꾸 일반화의 오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을 참 피곤하게 사는 거죠.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자, 우리는 결과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결과를 희망하고 기대하지만,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방식이에요. 과정이에요. 어떤 과정을 선택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떤 과정을 선택할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택을 할 때는, 이런 결과를 얻으려면 내가 이 선택을 하는 것이 최선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 선택의 결과가 내가 기대했던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 거냐,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결과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결과까지 가려면 한참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선택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과정은 어떤 것인가, 어떤 과정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방식을 선택할 것인가, 이거의 문제라는 거죠. 지금 내년도 이제 사업 계획서를 좀 준비하고 있어요. 저는 정직하게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능한 것만 저는 쓰고 있어요. 그랬더니 제 위에 계신 분이, 사장님이, 이게 무슨 사업 계획이냐고. 무조건 30% 늘리려는 거예요. 그래서 100% 늘리죠? 100% 내가 그랬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이 숫자 노름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실제로 가능한 건 30%도 어렵다. 난 솔직히 말해서 현상 유지만 해도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이너스로 되지만 않아도. 근데 회사 실적은 지금 올해 지금 마이너스 20%가 넘을 가능성이 있어요. 본사에서 지금 굉장히 지금 어렵거든요. 그 내년도는 뭐냐면 올해 목표로 했던 것에 100%를 올리래요. 기분은 좋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뭘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그러면 또 이제 결산할 때 온갖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온갖 또 그냥 막 부풀이겠죠. 그냥. 그거를 전문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마사지 합니다, 마사지. 마사지 작업이라고 합니다. 마사지를 막 해가지고, 날씬해 보이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순간. 그건 뭐 하는 짓이냐는 거죠. 근데, 기업만 그런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선택이 즉각적인 어떤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하는 이 일반화 오류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런 건 없어요. 과정. 나는 어떤 과정, 어떤 방식을 선택할 것이냐. 나의 삶의 방식이, 나의 삶의 과정이 어떤 것이 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결과는 선택에 의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결과는 과정에 의해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도 과정이더라고요. 결국 거꾸로 따져보니까,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과정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속아. 내가 원하는 그 결과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우린 더 잘 속아요. 그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현명해져야 되고 현실적이 돼야 돼요. 제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현실 감각이라는 게 생겼어요. 현실이 이런 거구나. 굉장히 냉철해야 돼요. 어떤 기대감, 어떤 이럴 것이다, 이랬대더라, 저랬대더라, 이게 아니라 사업 망하는 사람들이 이거에서
돈 번다더라. 다 100% 망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어떤 업종, 어떤 아이템이 즉각적으로 돈을 벌어오는 건 이제 대한민국에 없어요. 어느 종목에서도 없어요, 여러분. 자영업은 더더욱 없어요. 이제는 없어요. 그게 있다고 생각하는 건 성장의 시기에서 가능했던 거죠. 사회발전과 성장의 어떤 시기 속에서 여러 가지 그 업종들이, 새로운 업종들이 생겨나고, 새로운 어떤 아이템이 생겨나고, 뭐 이러면서 그런 기회가 있어요. 이제는 없어요. 없다고요, 이제. 있다고 하는 것이 사기예요, 제가 볼 때. 금융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 뭐 여러 가지 그 파생 상품에 대해서 투자하면 대박 난다, 어쩐다 하는데 성장률이 안 나오는데 어떡할 거예요? 지금 마이너스 성장인데, 지금. 여러분, 저성장 시대는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돈 묶이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예요. 왜 외국의 그 거대 자본들이 그냥 뭐 개발도상국들 다니면서 왜 투자를 하는 줄 아세요? 그게 성장률이 높으니까. 대한민국도요, 이제는, 여러분, 아주 저성장의 시대에 이제 접어들었어요. 저성장의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말을 아주 현실적으로 여러분 바꾸면 대박은 없는 시대라는 거예요. 이젠 대박은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는 뭐냐?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서 올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 유니클로 불매운동 많이 하고 있잖아요. 유니클로, 자라, H&H 이런 그대들의 이제 공통점이 뭐죠, 여러분? 네? 패스트 패션이면서 가격이 상당히 낮아요. 근데 여러분 질적으로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까? 유니클로 옷을 제작하고 있는 그 중국에 있는 그 우리 공장이요. 우리 본사 MD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이쪽 라인 유니클로 옷을 쫙 만들고 있대요. 네. 근데 이쪽에서는 우리나라 여성복 굉장히 브랜드, 여자들이 좋아하는 브랜드 라인이 쫙 만들어지고 있대요. 같은 공장에서 라인의 차이일 뿐이지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가격 차이는 10배. 재밌는 거 많아요. 저희도 그래요. 저희 회사도 비싼 옷들, 겨울 파카 비싸잖아요. 몇백만 원짜리도 있어요, 여러분. 자, 뭐 소재도 훌륭하죠. 근데 이제 그걸 디자인하는 디자이너들이 시제품 만들어가지고 와요. 아마 2주 뒤에는 그 시제품들 밖에 팔리는 건 안 되니까 내부에서 직원들 상대로 판매하거든요. 불티나게 팔릴 겁니다. 시중에서 한 80만원, 90만원 파카가 여기서는 몇만 원에 팔려요. 원래는 다 소각해버려야 되는데 그것도 아깝다가 팔라고 그래가지고 내부 직원들 대상으로 봅니다. 이건 수제품이에요. 게다가 디자인은 너들이 직접 만든. 요즘 아침에도 제가 잠깐 얘기한 폴라프리스 옷 요즘 되게 유행하잖아요. 양털. 굉장히 고가더라고요. 그럼 폴라프리스 소재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그 플라스틱 페피티병이에요. 소재가. 페피티병 한 20병 정도면 폴라프리스 자켓 하나 나와요. 원가가 얼마일 것 같아요? 원가 3,000원도 아니에요. 네. 그런 걸 갖다가 수십만 원을 팔아요. 근데 이런 시장이 외국에서는요, 죽어요. 이제는 아니에요. 좋은 옷을 갖다가 사 입고 몇 년 동안 입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 빨리빨리 옷을 소비해버려요. 삼성이 의류 사업을 손을 떼잖아요, 지금. 아시죠, 여러분? 손을 다 뗍니다. 대기업이 손을 떼요. 왜? 그런 추세입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인구 절벽이 왔다는 거예요. 시장 자체가 작아져요.
비싼 옷, 고가의 옷, 그래도 고성장 시대에서나 여러분 성장률이 고성장률일 때는요 비싼 것들도 팔립니다. 비싼 것이 더 잘 팔리죠. 하지만 저성장 시대로 가면 비싼 것들이 안 팔려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우리 변을 유심히 봐야 된다, 여러분. 교육. 그죠?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모병제가 아니라, 징집제가 아니라 모병제라는, 왜 그런 줄 아세요? 인구가 주니까. 인구가 줄어요, 여러분. 네. 군인들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월급 300만원 주고, 직업군인을 뽑겠다. 반대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인구가 주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구가 준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의 뭐예요? 이제 우리에게 당면한 팩트예요. 현실이에요. 그러면 이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이 현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하지 못하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니 옷 살 사람이 줄고 있는데 옷 시장 자체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 네. 예전에 아웃도어 시장이 12조였는데 지금 6조로 떨어졌어요. 절반이 난 거예요. 해마다 30%씩 지금 시장이 줄고 있어요. 그러고 있는데 무슨 제품을 만들고 뭐 어떻게 하고 가격을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빨리 업종 전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세계가 여러분 우리나라 유통업의 공룡 중에 공룡이잖아요. 여러분 이마트를 못 닫는다는 것은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이게 사회적 현상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관적인 예예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는 학교. 저는 폐교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네. 심각합니다, 여러분. 심각해요. 인구가 급속도로 줄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인데 이 현실을 자꾸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인구가 줄고 있다는 것이 대한민국 사회의 경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지금 보세요, 여러분. 선거구 통합되고 뭐 되고 뭐 난리잖아요, 여러분. 인구가 아주 거기 아주 핵심적인 문제예요. 인구가 주는데 예전에는 땅덩어리 크기를 놓고 그냥 잘라가지고 선거구제 했는데 땅이 넓으면 뭐합니까? 거기 사람이 안 사는데 머릿수가 얼마 안 되는데 표가 안 나오는데 표가 오는데 그러니까 통합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국회의원 숫자가 줄 수밖에 없는데 그 줄기 싫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해야 자꾸 이제 자리 만들고 비례를 늘리고 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삶의 방식을 살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는 제가 긴 시간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결과, 여러분이 지향하는 어떤 목표,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지금 당장에 여러분의 선택이 그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정이라는 거죠. 내가 어떤 과정을 밟을 것인가, 어떤 방식을 따를 것인가, 심지어 그 선택조차도 그 과정의 그 방식의 일부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의 방식을 내가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거는 결국은 뭐예요? 가치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또 가치로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가치의 문제고 의미의 문제인 거예요. 제가 영화 제목은 제가 잃어버렸는데 북유럽에 아주 의미 있는 영화 하나 있었어요. 무슨 영화냐면 영화 스토리가 이런 스토리예요. 유치원 선생님이 있었어요. 이분은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이뻐하는 그 남자 선생님이었어요. 결혼도 했고 결혼은 안 했구나. 아무튼 그런 선생님이었는데
그 유치원에 친구의 그 딸이, 예? 친구의 딸이 그 유치원생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자기 자식처럼 이뻐하고 이렇게 하는데 얘가 아주 조숙한 아이인 거예요. 얘가 벌써 남녀구분하고 이제 이성적 감정을 선생님한테 느낀 거예요. 그 놀이를 하는 과정에서 선생님이 이 아이가 그런 어떤 의식을 성적으로 조숙해지니까 선생님이 얘를 조심하게 다루는 거예요. 그래도 이 아이가 선생님이 이전과 자기를 이전처럼 대해주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선생님이 나한테 이상한 짓을 했다라고 누군가한테 얘기를 한마디 한 거예요. 근데 얘가 얘기한 이상한 짓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었는데, 근데 그걸 잘못 해석한 선생님이, 유치원 원장이, 또 무슨 교육위원회, 주민자치 뭐 해가지고 언론에도 완전히 그 사람을 매장을 시켜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그 재판 과정을 통해서 진실이 드러났어. 알리바이가 완벽해. 이 사람은 전혀 그런 짓을 하지 않았어. 근데 아무도 안 믿어요. 아무도 안 믿어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틀렸다는 것이 기분이 나쁜 거야. 이 사람은 배제하기 시작해. 왕따를 시키는 그 마을에서, 그 도시에서. 근데 이 사람이 내가 여기에 불할 수 없어. 난 아니야. 떳떳하게 맞서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마을 주민이 이분을 총을 쏴 죽여요. 자신들이 틀렸다는 것을 자꾸 입증을 시키니까. 이 영화가 굉장히 평단에서도 높게 평가를 받고 상도 받은 영화인데, 대중적인 영화는 아니죠. 제가 좋아하는 명배우가 아주 열연을 했는데, 이 영화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대로만 믿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인정하지 못하는 뿐만 아니라 자기가 틀렸다는 것에 분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틀렸다는 걸 입증하는 것을 지워버리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누가 자꾸 떠올랐어요. 조국 전 장관이 떠올랐고. 유시민 씨가 얘기했지만, 조국 장관 정도가 구속당할 거면 대한민국에서 구속당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게 정의의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문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회에 그와 비슷한 경제 문제, 사회 문제, 정치 문제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속지 마셔야 돼요. 자꾸 속아요, 우리는. 일반화 오류에 빠져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사례가 있다더라, 카더라. 거기에 우리는 자꾸 그냥 무의미하게 속아가고 있는 거예요. 딴 게 공입니까? 호갱이란 말 있죠, 호갱.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 권력 집단들, 경제 이익 집단들은 호갱 노릇을 합니까? 여러분 지금 입고 있는 옷들, 여러분 대부분 다, 여러분 지금 호갱입니다, 호갱. 제가 의류회사에 다녀서 알아요. 네? 제가 어떤 옷을 사입어야 될지 이제 알겠더라고요. 손해보지 않고, 바보가 되지 않는. 네. 여러분 지금 입고 있는 옷에, 여러분 지금 4배속, 5배속, 가격에서 4배속, 곱하기 4, 곱하기 5가 돼 있어요. 이 옷을 만들어주는데 제작 원가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관료, 브랜드 비용, 마케팅 비용, 예? 광고 비용 뿐만 아니라 팔리지 않고 남은 재고 비용, 심지어는 폐기하는 비용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걸 왜 우리가 내죠? 그걸 왜 우리가 내죠? 근데 우리는 그걸 따지지 않고 사요. 이거 유행이야. 이거 소재가 좋아. 이거 이름값을 해야 하고 산단 말이에요. 허영심을 주고, 브랜드를 주고, 그래, 그거 따실 거 난 돈 많아. 그거 할래. 그런 삶의 방식을 택하신다면 상관없어요. 근데 의외로 그런 방식을 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제가 얘기했던 주택 문제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요즘 저희, 이런 얘기하면 우리 회사 관계에서 싫어할지 모르겠는데, 저희 회사에 자영업자들, 디자이너들, 프리랜서들이 옷을 디자인해가지고요, 수제품 만들어가지고요, 다 자기 그 가게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동대문, 남대문 뭐 이런데. 또, 요즘 성수동에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그 옷을 가져와서 저희들한테 보여줘요. MD들한테. 그러면 그 제품과 그 디자인을 사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가져와서 우리 디자인실에서 개조를 해요. 그리고 중국 공장, 베트남 발주를 낸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갖고 온 제작 단가가 얼마인 줄 아세요? 정당한 가격을 다 붙이고 소비자가 다 붙여도요, 몇만 원 안 해요. 2, 3만 원밖에 안 하는 플리스 자켓 이런 것들이 이제 분량이 딱 박히면 20만 원, 30만 원에 팔리는 거예요. 저는 그거 안 달고 이 사람한테 사는 거예요. 그거 괜찮더라? 그거 두고 가봐. 내가 송금 어디로 하면 돼? 하면 송금 통장 알려줘요. 요즘 최신 유행하는 플리스 자켓 진짜 좋은 거, 정말 괜찮은 거, 제가 이번에 2벌 샀거든요. 어저께 집사람도 입고 저도 입고 해서 어디 갔다 왔는데 그 2벌 합쳐서 5만 원도 안 해요. 뽀글이 자켓이라고 하잖아요, 요즘 유행하는. 근데 거기에 이제 뭐 하나 딱 박히면 가격이 10배로 뛰는 거예요. 저는 또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옷은 나를 위해서 입고 다니나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렇게 사세요. 근데 그걸 강요하지 마세요. 나는 이렇게 살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거를 기쁘게 여기고 즐겁게 여기고 그렇잖아요. 어떤 분은 그래요. 캠핑 왜 이렇게 번거롭지 않냐고. 다 갖춰진 글램핑이나 호텔 같은 데 가서 편히 쉬고 이렇게 오지. 거기 가서 막 그릇 닦고 이렇게 비가 그렇게 내리는데 이걸 하고 이렇게 그분한테 그게 귀찮은 일인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즐거움이죠. 어저께도 그 비를 내리는데 캠핑 갔다 왔어요, 제가. 비가 이렇게 내리는데요, 제가 3시간 동안 텐트를 쳤어요. 경원이 친구까지 외국에서 와가지고, 인도네시아가 와가지고, 또 이 추운 데서, 그 더운 날에서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고, 캠핑을, 텐트를 2동을 치고, 위에다 큰 천막 치고, 진짜 아라비아 로렌스 그 영화에 나오는 같은 그런 멋진 그 천막 치고, 그래서, 다 일이죠. 또 제가 집사람 시키면은 또 데모할까봐 제가 다 했죠. 시키는 대로도 하고. 그래서 막 근육통이 와요. 이거 무슨 헬스클럽에서 4시간 운동한 거하고 똑같아. 앉았다 일어났다를 몇 번을 했는데 수백 번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막 다리가 근데 저는 이 피곤함, 이 통증이 즐겁습니다. 저한테 살아있다는, 뭔가 살아있다는. 그 시간에 집에서 편히 쉬지. 피곤한데 일주일 내내. 그게 좋으신 분은 그렇게 사시면 돼요. 하지만 저는 아니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내가 의미를 갖고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그죠? 그리고 내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삶의 방식, 내가 선택하는 거지. 왜 내가, 일반화의 오류의 한 부분이 되어서, 그렇게 물고기 떼들처럼 그렇게 휩쓸리면서 몰려다니는 이유가 있냐 말이에요.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적어도 우리 디딤돌교에 오신 분들은 그런 삶을 거부하시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의 신앙의 방식도 우린 거부했어요. 그런 거를. 그럼 우리의 삶의 방식도 달라져야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이것이, 그 차이가, 바로 그 과정이, 그 방식이
우리에게 선한 것을 얘기한다는 거죠. 선한 것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 조바심 가질 필요 없어요, 여러분. 네. 조바심 가질 필요 없어요. 나는 어땠다더라 저땠다더라 왜 그걸 가지고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아유 내가 저때 이걸 여기 투자하지 말고 저걸 투자했어야 됐어. 아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야 돼. 그렇게 평생 이랬어야 돼 저랬어야 돼. 그러면서 할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나에게 주어진 사람 내가 선택한 사람 내가 책임져야지. 남들이 뭐라 하든 남들이 어떻게 살든 거기에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제일 못난 짓이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할 게 있다면요 유일하게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은 어제의 나예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세요. 그 누구도 비교하지 마세요. 어저께 저희 어머니가 동창회 못 나가겠대요. 친구들 모임 못 나가겠대요. 창피해서. 그 친구들은 얼마나 잘 되는지 아냐. 자식이 어떻고 뭐 어땠고 지금 뭐 어디 살고 있고 뭘 어떻게 하고. 그래서 한마디 했어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왜 이렇게 힘들게 사세요? 지금 어머니 나이쯤 되면 편안히 해야 됩니다. 집도 몇 채 갖고 계시고 그것도 월세 돈 받고 그만큼 나이로 이제 뭐 편안하게 노후를 즐기시면서 그냥 자식들한테 물려줄 생각하지 마시고 물려받을 마음도 없으니까 다 쓰고 가세요. 제가 그랬어요. 다 쓰세요. 그랬어요. 어머니 갖고 계시니까 다 쓰세요. 다 쓰고 가세요. 어머니 자신을 위해서. 아니 아직도 뭐 누가 뭘 팔아가지고 몇 억을 더 받았다느니 응? 뭘 해가지고 무슨 어디에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얼마를 벌었다니. 아니 지금 어머니 나이가 지금 80인지 다 곧 되시는데 아니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사세요? 근데 제가 가만 보니까 대부분 다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렇게 사는 게 하나도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잖아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렇죠? 그냥 물 마시면 어떻습니까? 그죠? 네? 그냥 꽁보리밥에 된장 비벼서 먹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죠? 너희들이 구할 것은 이런 것이 아니라 뭘 구해야 된다고요?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했어요. 그의 나라 그의 의. 그러니까 뭐 믿음의 가치를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내가 추구하는 가치, 내가 추구하는 의미, 나는 어떤 방식으로 살 것인가, 어떤 과정을 선택하는가, 어떤 과정을 밟아가며 살 것인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요. 과거는 돌이킬 수 없어요. 과거는 과거입니다. 그럼 과거의 여러분과 지금의 여러분 다른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달라요, 여러분. 오늘 저기 주부에도 뭐 엔트로피 법칙 나오고 부엔트로피 법칙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전의 여러분과 지금의 여러분이 같은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달라요. 우리는 끝없이 진화하고 변화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체세포도 여러분 3년이면 완전히 바뀐다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식도 완전히 바뀌잖아요. 응? 완전히 바뀌어요. 우리는 변화의, 진화의 과정이 있을 뿐이에요. 무엇에서 집착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최선만 다하면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거로 좋게요.
누가 뭐라 하든.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이상 그것을 잘 해낼 사람이 없어요. 전 그렇게 믿습니다. 왜?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그 사건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여러분보다 더 잘할 수 없어요. 그냥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으면 여러분 역할 다 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결과가 당장 주어지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제의 결과는요, 오늘의 과정이에요. 또 끝나지 않았어요.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 끝까지 가봐야 해요. 끝까지 가봐야 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서실 그날까지. 여러분 자신이 좀 편안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요즘 유튜브로 이제 보는 프로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시간 나실 때, 부시크래프트라는 단어를 한번 유튜브에 한번 쳐보세요. 부시크래프트. 단순히 어떤 이제 이렇게 친환경적인 자연적인 방식으로, 캠핑하는 그 문화를 일컫는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요, 인간이 생존하는 데 있어서 또 인간이 행복해지는 데 있어서 그리 많은 것이 필요한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그 영상을 보면서 많이 느끼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행복해지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행복은 알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이 소유한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건 아닙니다. 저는 어저께 또 불멍 때리다. 불멍 뭔지 아시죠, 여러분?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퇴근하자마자 캠핑장으로 이동을 해서 비 맞으면 비 쫄딱 맞으면서 여러분 두세 시간 동안 텐트 치고, 네? 늦은 저녁 먹고, 네? 뒤치다거리 다 하고, 네? 딸 또 퇴근해서 오면 또 데리러 갔다 오고, 네? 그리고 와서 가족들은 밥 먹고 다들 지쳐가지고 들어가서 자요. 텐트 안에. 또 텐트, 요즘 캠핑장 잘 돼 있어가지고 전기도 있어. 전기담요 깔아놓으면 뜨끈뜨끈 하더라고요. 다들 편안하게 자고. 그럼 혼자 조용한 시간에, 캄캄한 밤에 불을 펴놓고, 모닥불을 펴놓고 옆에 앉아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을 정리해요. 차도 마시면서. 그 시간이 그렇게 좋아요. 그리고 그 시간이 다른 어떤 걸 할 때보다도 마음이 편안해서 평화를 찾게 되고, 그리고 행복함을 느낍니다. 아침에, 저쪽에서 여자 3명들이 큰 텐트에 자고, 저는 작은 텐트, 1인용 텐트에서 이제 혼자 자는데, 전기담요로 다 주고 이제 해서, 사실 아침에 춥죠, 새벽에. 막 냉기가 막 온습해 오죠. 밖에서 이렇게 자는 거예요. 근데 그 추위도 즐기는 거예요. 추위. 내가 오늘 이 찬 데서 자보겠어. 추운 데서 이게 무슨 공상이야. 어떤 분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나와가지고 또 새벽에 불 피우고 불 쬐고. 무슨 궁상이냐, 무슨 그 수선이냐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좋아요. 그렇게.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짧은 시간에 제가 살아있다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그 시간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비가 막 내리다가 여러분 텐트에 비 떨어지는 소리 들어보신 적 있어요? 모닥불이 탁탁 탈 때 그 타면서 내는 그 소리 있죠. 그리고 그 비가 내리다가 구름 사이로 잠깐 달과 별빛이 이렇게 비쳤을 때 그 느낌. 말이 필요 없는 시간. 그렇더라고요. 그 순간에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그리고 행복해지더라고요.
마음의 평화를 얻다. 그 다음날 또 바리바리 싸가고 또 내려와야 돼요. 그 작업 보통 일이 아니죠. 하지만 즐거워요. 재밌어요. 마치 제 마음에 뭐라 그럴까요? 옷깃을 다시 쟁기는, 신발끈을 다시 매는 듯한 어떤 그런 느낌? 저는 그걸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싸매면서 그런 느낌을 듭니다. 그 내려가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 보고 여러분들 캠핑족이 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이런 방식을 선택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원해서 선택하는 것은요, 그 과정도 즐겁습니다.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데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과 중요하죠. 결과를 모든 걸 평가하는 세상이니까. 하지만 결과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정입니다. 내가 어떤 과정을 선택하는가. 모든 결과는요, 그 과정의 열매예요. 그리고 그 과정의 차이가 다른 결과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이, 행복이, 모방이 가능한 것이라고 하면 세상에 성공 못할 사람, 행복해지지 못할 사람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모방이 안 되는 거예요. 성공이라는 것, 행복이라는 건 각자의 방식으로 각자가 밟는 그 과정 속에서 얻는 것이지, 이럴 때더라 저럴 때더라 일반화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질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가 어떻게 부자가 되느냐, 다 모방이 가능하다면 다 부자 안 될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렇잖아요. 다 각자의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나의 방식을 찾으세요. 남들이 어쩌나, 남하고 나를 비교하는 일에 더 이상 허비하지 마세요. 조바심도 내지 마세요. 나는 나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내 방식을 찾지 못할 때 나는 방황하는 겁니다, 여러분.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나의 삶의 방식이 없기 때문에 남의 거하고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게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자꾸 식당 가서 남들 뭐 먹고 있나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정말 추구하고 내가 원하는 행복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50대 중반 접어들면서 이제 저 자신에 대해서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이제야 나를 알 것 같아요. 이제. 네. 50 중반이 넘어서야 이제야 나에 대해서 조금 알 것 같은데 제가 누굴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여러분 자신에 충실해주세요. 이기적인 사람 되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아세요. 알아가세요. 더 깊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저는 예전에 제가 존경하는 마지막으로 선생님 얘기 한번 얘기하고 갈게요. 박영신 박사님이라고 연세대학교 사약 교수, 우리나라 사약분야의 최고 권위자고 또 환경운동의 아주 녹색연합 공동대표도 하시고 참 대단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하고 사모님은 영국에서 만나셨는데, 예전에 한번 제가
그 두 분을 제가 한번 뵌 적이 있는데 참 놀랐어요. 제가 스타일이 정말 다르기도 한데 좋아하는 게 달라요. 예, 우리 박예진 박사님은 막 햄버거 막 이런 거 엄청 좋아하세요. 근데 부인은 절대로 그런 걸 못 먹어요. 예, 이건 제대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한식, 밥, 국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외식을 하러 가면 어느 식당을 통일해서 못 가요. 그래서 이분들이 가장 제일 좋아하는 게 푸드코트. 각자 먹고 싶은 걸 딱 사가지고 와가지고 서로 마주보면서 먹는 거예요. 옷 입는 스타일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고 우리는 그게 용납이 안 돼요. 부부가 같은 걸 먹어야지. 사료 방식이 비슷해야지. 근데 그분은 우리한테 이렇게 가르쳐줘. 왜 같아야 되나? 각자의 삶을 방식. 그걸 존중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게 하나가 되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폭력이다. 그걸 존중해줘야 돼요. 우리 서로가 그래야 돼요. 서로.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 있었어요. 모든 걸 일반화 시켜버리는 획일화되고 다 같아야 돼. 다 짜장면 먹어야 되고 다 짬뽕 먹어야 돼. 남이 이랬으면 나도 그래야 돼.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 삶의 방식을, 그런 삶의 여정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